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배나TV의 어려운 제작비 사정 개선에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후원 계좌, 해피나눔, 페이팔, 채널 멤버십으로 가능합니다. 이중 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것이 배나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번호, 후원 링크, 채널 멤버십 가입 링크는 댓글 공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탈탈탈의 시간입니다. 탈북가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털 털어드리는 탈탈탈. 오늘은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윤설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탈탈탈을 또 사랑해주시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오늘 설미가 탈탈 털어드리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 완전히 방송의 프로 역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채널 윤설미란 성품금 시작하셨죠? 네네. 네, 거기 구독자분들 팬분들께서 네네. 요청을 많이 해주셨고 그죠? 슈퍼미니카미님이라는 우리 애청자이시기도 한 그렇습니다. 달달달 꼭 출연해달라고 그러니까. 댓글 남기셨대요. 네. 저는 저희 애청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먼저 선배 애청자님, 네, 다 여기는 후배 통합니다. 애청자. 네. 그러시군요. 설미님 그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탈탈탈로 네. 댓글 남겨주시거든요. 네네. 아무튼 드디어 모실 수 있어서 아주 공격을 거세차게 공격을 해가지고 왜 안 나가냐. 진짜 이게 댓글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배나TV 왜 안 나가냐. 네. 가족 문제로 안 나간다는데 왜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 한두 번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고. 어머 스트레스 받으셨겠 지금 가족 문제로 왜 안 나가느냐는 거는 윤설미님 꼭 섭외해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섭외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통화 한번 그때 해서. 이제 가족 문제로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이. 네, 꼭 모시고 싶었지만 가족 문제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또 가서 하신 거네요. 탈탈탈은 너무 풀로 털리는 느낌이 조금 네. 부담스러우셨어요? 뭐 탈탈탈이 아니고 탈탈 털리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다 털릴까봐. 다 털릴까봐. 좀 남겨야 되는데 오늘은 좀 남겨가지 못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탈탈 털릴 분위기라서. 네, 그래도 조절하시면서 본인 네. 부담 없이 네, 그 알겠습니다. 선까지 지혜롭게 덜 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덜 털리고 가신다는 네, 부분은 네. 가족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그렇죠. 정말 피치 못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참 고난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고향 이야기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머신을 또 타고 이제 북한 땅으로 한번 가봐야죠. 네,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 나선 씨 출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몇 분 계셨는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설미 씨는 나선 씨 출신이십니다. 네네네. 네, 나선 씨 고향에 대한 뭐 추억이나 네, 저희 고향은 이제 바닷가가 이제 있었고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살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북한 땅에서는 나선시 들어오기가 평양시 들어가기만큼 힘들어요. 통제가 돼 있어서 통제가 특별시로 돼 있어서 되게 힘들고 나선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되게 올라와 있어요. 나선은 이제 장사 계급에 상관없이 북한이 계급 사회잖아요. 네. 계급에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 중국인과 교류만 잘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거의 제가 이제 중국에도 와서 살면서 보니까 나선시가 중국의 어느 뭐 영종시 못지않게 도시 미야도 중국식으로 다 돼 있어요. 중국인지 북한인지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보면 한자로 막 식당들이 써 있고요. 중국 음식을 아마 나선에서부터 제가 맛을 많이 들였고요. 꼬치구이 같은 거는 꼬치점은 회식할 때 거의 다 꼬치점에 가서 회식할 정도로 네, 어느 게 북한 음식이고 어디가 중국 음식인지 모를 정도로 좀 중국인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상인들끼리 드나드는 그런 골목이라 생활 수준이 되게 높았고 중국 사람들 가장 좋아했던 게 제 고향에 이제 털개라던가 이면수 네, 그러니까 그게 해산물이 북한에서는 대부분 저희 나선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뭐 고기를 안 잡아봐서 그러는데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뭐지? 키우는 거, 양식 같은 건 없었고요. 다 자연산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인들이요 물건 팔고 중국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유
첫 번째 해산물 때문에 나온다. 그 북한에서 먹었던 털개 맛을 아무리 중국 가서 아무리 좋은 식당 가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고 다 양식이니까 그럴 정도로 진짜 중국인들이 북한 거 다 싫은데 해산물 나선의 해산물은 정말 짱이다.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이제 자랑할 게 정말 그 해산물 털개 자랑을 해보고 싶어요. 랍스타 같은 거는 그냥 저짝 가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 뭐 함경북도 막 그런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함경도 보고. 그 해산 쪽 그러니까 해산물 많이 안 드셔봤 뭐 말린 것만 그렇죠. 드셔보셨다 네.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러면 설미 씨는 어릴 때부터 해산물을 네, 전 바닷가 앞에서 저희 집이 이게 풍경이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있는 방에 이제 창이 있는데 아파트예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 아빠가 좀 단간부여서 횡령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누워 있으면 네. 창이 있는 제일 좋은 방을 아빠가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 방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창을 내려다보면 수평선이 바다가 보이고요. 해가 뜨고 지는 게 다 보여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야, 이걸 보려면 돈 들여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문을 열어놓으면요, 에어컨이라는 거 피해가 없어요. 여름에도 추웠어요, 저희 집은. 통풍이 너무 잘 되고, 바닷바람이 다 통풍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 되고요. 이야. 그 수평선에 해돋이를 보고 해 지는 거를 빨간 게 막 올라오거든요. 날 좋은 날에는 빨갛게 물든 태양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를 맨날 보면서 이게 뭐 그렇게 매일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감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침대에서 주무셨어요? 네네네. 이야, 침대에서 눈을 뜨면 해돋이가 침대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그런 침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매트리스, 네, 그거보다는 많이 후져 있는 아니, 새로 그래도. 만든 이런. 네. 네네. 그게 떠오르시겠다. 옛날 네, 생각하면. 그래 옛날 생각하면 네. 바닷가 쪽으로 갈 때마다 야 내가 이거 기름값을 들여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 바닷가를 아니, 매일 보던 건데. 매일 보던 거를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러면 아버님께서 단간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어릴 적부터 뭐 어려움이나 뭐 배고픔이나 뭐 힘든 거 하나도 안 겪으셨겠네요. 네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국에 와서 구체적인 숫자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다. 이거는 한국 와서 배웠고요. 네. 사실 북한 사람이 한국 분들보다 북한을 더 몰라요. 김정은이 독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거 왜 모르지? 우리는 알 것 같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거를 봤을 때 뭐 왕이 죽으면 왕세자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북한이 조선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죽으면 뭐 당연히 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독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것도 북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간부촌에서 살았어요. 북한은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듣기 되게 좋은 체제잖아요. 다 너나 없이 똑같이 먹고 살고 이러는데 실지는 안 그렇습니다. 가보면 그렇죠. 노동자 지구 이 이름 자체가 무산 노동자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 지구 노동자들만 사는 데예요. 그리고 간부는 간부촌이 따로 있고요. 네. 그게 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던 곳은 다 그렇게 제일 풍경 좋고 좋은 데다가 간부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야. 제 동네에는 아마 이제 정말 도지사급, 또 검찰소장, 또 보안서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을 거의 비슷하게 지어요. 단독주택을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저 집이 좀 잘 지었다면 또 집을 까고 부시고 그 집처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몰랐어요. 저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고 세상에 부러먹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랄 정도로 이렇게 어릴 적의 추억은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릴 적을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80년대 쭉 80년대 맞죠? 아니에요.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제가 초반.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셨구나.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었는데 잘 살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그랬는데 그만큼 아버님이 많이 부정부패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이란 나라가 일반적으로 이게 월급 아버지가 단간부인데 월급이 4,000원밖에 안 됐어요. 한국 돈으로 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쌀 1kg 쌀 값도 안 되는 1kg가 거네. 5,000원밖에 안 되니까 5,000원이니까 1kg 값도 안 되니까 월급이 아버님이 부정부패를 안 하면 조를 먹여서 아코디언 한 채가 집 한 채 값이 아코디언 하나가 집 한 채 값인데 그런 것도 다 아버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윈윈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간부가 자기 직권 남용을 한다고 해서 부정부패란 단어를 안 써요. 더불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불어 산다. 국민과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간부와 결탁을 해서 그 직권을 남용을 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하며 살아요. 그 법대로 살면 다 죽어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부정부패를 하신 것 같고요. 잘 하셔서 저는 또 나름 어림없이 자랐고 내가 고생을 할 거다라는 상상조차를 안 했어요. 그냥 난 특별하다. 나는 아빠를 잘 만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이제 핵심 계급이었으니까 나는 그런 계급이기 때문에 저렇게 노동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항상 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렇게 못 살고 굶어 죽는 거는 가슴 아프지도 않았다는 게 고지들이랑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있는 재산 다 없는 재산 끌어다가 북한의 거지들한테 꽃제비단에 주고 싶은데 그때는 거지가 지나가는 것도 싫고 보기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예요. 계급을 다 갈라놓다 보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그 쌍놈, 양반 쌍놈을 그런 계급 제도를 만든 봉건 사회처럼 북한에서 지금 21세기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 처음에 살 때는 그냥 나는 양반이 뭐 얘네는 어쩌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고 나랑 너랑 달라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관념으로 그냥 쭉 자랐던 거죠. 저는. 지금은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때 왜 못 도와줬나 이런 지금 생각이 생각해보면 들지만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감각조차 없었다는 거네요. 사회가 봉건사회 분위기였다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심각하네요. 그게 그렇네요. 오래전 얘기도 예. 아니고 이제 가족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전 문제상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단간부 아버님 밑에서 그러면 학교도 단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를 특별히 다니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학교는 아닌데 우리가 자기네 도소조지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학교가 시설이 되게 좋고요. 괜찮은 학교예요. 근데 그 동네 들어가면 그 동네에서만 벌써 거주가 되면 간부촌 자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 그러네요. 결국 그렇게 돼요. 또 거의 뭐 여기나 비슷한데 그래서 간부들이 다 있다 보니까 학교에 필요한 물품부터 딱 부영들이 내다 주고 다 하다 보니까 학교 시설도 되게 좋았고요. 저도 뭐 나쁜 학교는 다녀본 기억이 없고요. 거의 다 좋은 학교들을 다녔어요. 그러면 나선시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셨고 네네, 거기서 다. 그러면 손풍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어려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거는 부모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아니, 저는 소질이 없는데 아버님이 그냥 갖다 놓으면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아버님이 좀 거의 독재자 기질이 계셔갖고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 와서 이게 밥줄이 될 줄이야. 아버님의 성견지명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네요. 시간이.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집 한 채 값이 네, 아코디언 한 채가 집 한 채. 네, 아코디언 한 개가 네. 비싼 제가 이제 외제 아코디언을 들고 다녔었는데 그런 것들은 한 1,500불에서 좋은 거는 2만 불. 2,000불. 2,000불. 한국에 오면 막 2만 불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지금은 비싼 집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때 제가 아코디언을 메고 다닐 때는 집 한 채가 500불을 할 때예요. 근데 이게 웬만한 집은 500불, 좋은 아파트 같은 건 1,000불에서 1,500불이면 살 수 있었는데 아코디언 한 대가 1,500불이었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아코디언을 치면 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그거 너무 배우고 싶었다. 근데 악기가 없어서 못 배웠다고 배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아코디언 했다 하면 그 집은 아코디언 연주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나름 북한에서 살만해야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셨어요. 악기 자체가 워낙 비쌌기 워낙 때문에. 비싸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초등학교 때 아코디언 시작하시면서 나선시에서 그 간부 자녀들이 네네. 많은 초등학교 때 추억은 어떤 게 있어요? 글쎄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애들이랑 같이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왜요? 이 연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꽁꽁 싸맸어요. 저는 선생님이 이제 과외를 받았어요. 그럼 과외 선생님이 시간별로 들어와요. 학교 끝나고 나면 과외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시켜요. 무슨 음악 기초 이론 시키고 그 다음에 아코디언 시키고 악기가 무거우니까 어깨가 좀 이렇게 후려져요. 계속. 그래서 저도 피아노를 하는데 잘 안 돼서 또 무용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무용을 가르쳐요. 이거 편다고. 완전히.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주 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애들이 저는 줄넘기도 할 줄 모르고요. 아직도 북한은 그때 당시 이제 밖을 내다보면 애들이 막 줄넘기 하고 맷돌 차기를 막 하는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문 아예 걸어놓고 거의 막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 교육열은 아버님이 더 세셨어요? 아니면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두 분 다? 똑같으셨어요.
아, 어머니는 주무시지도 않고 선생님이 뭐 연습곡 200번을 해라고 하면 잠을 안 자고 몇 번 했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체크하셨어요? 카드를 200장을 넣고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해요. 얼마나 지겹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데 와 진짜 그래서 어릴 적의 기억이요. 나는 애를 낳으면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절대 뭐 이딴 거 안 시키고 밖에다 내다가 놀게 할 것이다라는 이제 다짐을 다졌어요. 그래서 전 지금 아예 학원 안 보내잖아요. 원래 딸은. 학원 딸 원래 처음에 오자마자 애가 음치라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사 가면 이제 노래 한 곡은 부를 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다가 넣었는데 애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니는 거 불편하고 애들하고 노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럼 나와. 그냥 지금 완전 프리하게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때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애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들하고 계속 앉아서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술인으로 이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술인의 얼굴도 아닌데 자꾸 뭘 시키겠다고. 아우, 이쁘십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학교, 집, 학교, 집, 네. 과외를 악기, 받으면서. 공연. 네. 공연하고 맨날 공연 연습하고 선생님 앞에 축제 올라가면 축전 준비를 해야 되고 1등 못하면 안 되니까 밤샘 자지 않고 한 번 축전 예선 갔다가 오면요. 본선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리면 그 한 달 동안 나와 예선을 같이 했던 같은 곡을 했던 애들이 이제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더 잘할까봐 화장실도 가고 싶은 거를 못 가고 거기에 메고 앉아서 내가 요거 좀 쉬는 새로 다른 애가 더 연습을 해서 더 잘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해갖고 계속 연습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이야, 본인도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1등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던 거죠. 저 욕심이 좀 지나치셨었어요. 아빠랑 어머님이. 근데 따라가셨네요. 설미님도 그거를. 그거 반발하지 않고. 반발 못해요. 북한엔 사춘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사춘기 위에 어머님이 계시고 그냥 아버님이 계셔서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학교 시절 가장 기억나는 일이 설맞이 공연이라고 그래서 쓰셨구나. 네네. 맨날 이제 잘 기억나는 게 설맞이 공연에 아마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을 투사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리랑 축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군중 매스 게임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설맞이 공연은 1월 1일에. 1월 네. 그 설날에 네. 설날에 하는 공연인데 이게 평양 학생소년궁전에서 예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김일성이 평양 학생소년궁전에 이제 설맞이 공연을 갔었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이제 전국 단위로 도 단위에서 학생소년궁전이 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야. 청진학생소년궁전, 회령학생소년회관. 시급은 궁전이고요. 군급은 회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소년회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각 뭐 도예지마다 자기네들도 이제 충성 노래 모임 비슷하게 이제 설맞이 공연을 막 복작복작하게 하면 평양에 있는 애들은 김일성일 때는 왔는데요. 김정일일 때는 단 한 번도 설맞이 공연을 안 갔어요. 그럼에도 언제든지 장군님이 오실 수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설맞이 공연을 이제 프로마다 이제 전국적인 경연대회 같은 거를 해요. 이번에 첫 번째 프로가 노래다. 그럼 전국적으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 지방에라도 평양에보다 잘하면 올라와요. 평양으로 올라와서 그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게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죠. 공연 준비하고 이 모든 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소년궁전은 저는 평양에서도 가서 해봤고 지방에서는 해마다 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고생을 해요, 애들이. 그래서 걔들은 1월 1일에 뭘 하냐면 이 공연을 12월 31일 날 12시에 땡 공연이 시작돼요. 그렇죠. 네, 그때 공연이 딱 시작되면 당 간부들, 도 소재지의 수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하면 이제 도 의원들도 오실 거고 이렇게 다 오셔요. 그러면 간부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그 또 이제 학교 이 한 개 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아니면 유명한 학교, 유명한 인사들이 계속 매일 점심 오전 오후로 계속 관람자가 들어오면 무료 공연이에요. 계속 공연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공연의 대가가 있는 게 6개월 동안 고생하고 의상 다 저희 돈으로 사야 되고 100% 뭐 무대 의상 이거 다 제가 해야 돼. 제 돈으로 다 하고 공연 계속 공짜로 하고 마지막에 6개월 동안 설맞이 공연 12월 31일 날 딱 끝나면 이렇게 선물 과자 봉투를 주는데 과자가 한 500g 들어가 있고요. 사탕이 한 500g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줘요. 그거 하나가 대가예요. 어린 애들을 6개월 동안 부린 대가가 그거 하나예요. 단 하루의 공연을 위해서. 그 하루의 공연을 위해서 6개월 정도부터 막 하고 그 다음에 지나서
한 보름 정도를 계속 공연을 해요. 관람자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일반 관람인들을 다 받아요. 그럼 우리는 다 공짜로 하는 거예요. 공연을. 그래서 한국 오니까 놀랍더라고요. 공연에도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일 초창기 아코디언을 메고 나갔더니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공연비를. 그 15만 원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네. 북한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이면 제가 아마 북한에서 그 100만 원을 평생 공연에서 받아볼 수가 없었던 돈이에요. 평생 했어도. 평생 해도 안 되는데 한국 와서 3분을 딱 독주를 했더니 그거 주는 3분을 공연을 했더니 감격을 하셨겠어요. 네, 너무 감격했어요. 야, 이러라고 우리 아버지가 날 그렇게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구나. 그러네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설맞이 너무 공연은 거의 아까 뭐 학대 아동 수준이 학대라고 하셨죠. 아동학대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저거 멋있다. 감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아리랑 공연도요. 직접 이제 외국인들이 가면 뒤에서 이제 우리 카드 섹션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지 가서 이제 막 보거든요. 이제 너무나도 네. 사람이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애들이 잘하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처럼. 그래픽처럼 하잖아요. 걔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자기 예전에 아마 이게 고구려 시대에 우리 오광통이란 거 아세요? 오광통? 오광통 아세요? 오광통 우리 소변 받는 요강. 네. 뭐 오광통이라고 네. 하거든. 요광이라고도 하는데 그 요광 같은 게 옆에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연이 시작이 딱 됐으면 아리랑 공연 2시간짜리잖아요. 2시간 안에 절대로 거기 앉아있는 5만 명이 화장실 한 명도 안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못 가고 있어야 돼요. 바쁘면 가재다가 옆에 이게 큰 중학생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공연이 일단 딱 시작되고 특히 김일성의 얼굴을 패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중심으로 딱딱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절대 일어났다 앉았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학대죠. 이게 오줌도 사람을 싸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아리랑 그래서 저는 아리랑 공연이 무슨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동 학대로 올라야 된다고 저거는 아동 학대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거지 인간이 애들이 뭘 알아요. 한참 놀 애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린 날에 이제 막 공연도 막 하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웃음이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노래 가사 하나, 손가락 번호 하나, 풍랑 하나 다 맞춰서 하다가 하나만 틀리면 그저 막 날라와요. 선생님한테서. 뭐가 날라와요? 그 의자도 날아오고 손에 보이는 거요. 그냥 다 뿌려요. 그러면 막 마크 쓰러졌다가도 일어나! 이러면 이러고 막 눈물 흘리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무대의 뒤에는 엄청난 아동학대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막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걸 보기 싫은 게 지금 예전에는 북한이 최고다. 북한에나 저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무슨 이렇게 CD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한국 애들 재롱장치 하는 게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애들이 뭐 한 애는 막 쓰러져 누워있고 막 한 애는 하다가 저 뭐 하는 거니? 저 뭐니? 처음에 봤을 때 야 정말 단합도 안 되고 남자 사람들 저 완전 한심하다. 맞아요.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애기들이 막 실수하는 게 실수해서 이쁜 거예요. 애기 너무 귀엽고 이제 야 나 이제 저런 거 보고 귀엽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 다 됐구나. 그러네요.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애들이 딱딱딱딱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 지금은 북한 거 보면요 막 역겹고 지겨워요. 막 걔가 하는 거는 훌륭한데 그 뒤에 숨어있는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보이시니까. 근데 그걸 봤어. 저는 북한 애들 공연 안 봐요. 가슴 아파가지고. 그리고 역겨워. 애들이 웃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미 씨가 직접 본인이 겪은 가장 뭐 큰 상처라든지 실수가 있어요? 설맞이 공연이나 공연 준비하다가. 네. 공연을 막 이제 설맞이 공연 그 당일 12월 31일 날에 이제 리허설이 아침부터 시작돼요. 그건 청진에서 하신 거. 청진학생전원부전에서 했을 텐데 그때 아주 제 기억에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이제 노래 중간 1, 2절은 아코디언으로 중주 5명이 나와서 막 연주를 하다가 3절에서부터 2절 후렴부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막 연주를 하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 의상이 어떠냐면 북한은 교복을 입잖아요. 거의 파란색 줄치마를 좀 자주 입어요. 이렇게 하얀 이런 브라우스에다가 넥타이 빨간 거 메고 그렇게 하고서 연주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일어났어요. 막 근데 손이 제일 힘든 게 12월 31일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함경부터 청진 영하 30도. 아. 손이 항상 얼어 있는데 난방이 안 돼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공연하기 전에 손가락은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저희 이제 북한은 아코디언 하면 막 눈에 보이지 않 바람개비처럼 손가락이 돌아가야 되는데 손이 계속 얼어 있어서 하 이러고 어디 손을 녹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녹이는 데만 집중이 계속 가 있어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요. 손을 나오기 전에 막 끼고 있는데 이제 공연이 시작돼서 오전부터 리허설 하다 보니까 저도 막 힘이 기진맥진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아코디언이 10kg, 15kg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애들이 메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갖고 앉아서 막 하고 있는데 3절에서 딱 일어나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네. 그대로 딱 동선 맞추고 웃고 혼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웃고 잘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났을 때 뭔가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되지 하고 그냥 했어요. 하고 끝나고 또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나 분명 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지? 봤더니 제 치마가 지금 아코디언 손풍금 밑에 이제 딱딱이가 이렇게 풍랑을 딱 잠그는 딱딱이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쪽 옆으로 이렇게 딱 끼우면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짬에 치마가. 줄 치마가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연주를 하다가 훅 일어나다 보니까 치마가 아코디언에 붙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안에 스타킹을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스타킹을 신고 입었지만 이제 다 보인 거죠. 속옷이 다 속옷이 다 드러나네. 드러나가지고 제가 막 연주를 했던 거죠. 근데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싸대기를 때려.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하면 치마가 안 끼울까? 지금도 손풍금을 몇 대가 들 땐 여기를 한번 제가 이게 그게 지금도 내릴 때 그냥 안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트라우마네. 손을 한번 이렇게 넣었다 빼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아예 반창코를 붙여버렸어요. 아예. 치마가 안 올라가. 치마가 아예 움직이지 그리고 않게. 아예 그거를 아예 닫지도 못하게 아코디언 원래 닫아야 되는데 아예 닫지 않고 다녔어요. 지금도 제가 그 트라우마로 위에만 닫고 밑에는 안 닫고 다녀요. 이야. 딱딱이를 사용을 아예 안 해요. 그게 몇 살 때 얘기예요? 그게 아마 중학교 1학년? 이야. 네, 한 14살? 얼마나 큰 13살? 상처예요. 그런 경험 하나만 그러니까요. 해도. 그게 평생. 제일로 잊혀지지 않은 아마 어릴 적에 계속 공연만 해가지고 그런 네. 기억밖에 없어요. 이야, 참 예술인으로 화려하게 생활을 해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참 화려하지 너무나 눈물. 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학교에서 거의 뭐 악기만 하다가 계속 진학을 하십니다. 중학생 끝나고 이제 중간에서 그러면 이제 워낙 윤설미 씨는 금성학원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언제쯤 그러면 평양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중학교 2학년쯤에 이제 그 북한의 독창독주 경연대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 금상을 받으면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금성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뭐 이런 자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기약 부분에서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죠. 부모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그걸? 너무 바랬죠. 너무너무 바랬죠. 바래서 하는 거죠. 저 혼자 뭐 한 건 아니고 제 의지대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금성학원에서의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오늘 뭐 최소한 그냥 네. 말씀을 좀 아끼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년 동안 금성학원을 다니시고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저 한 뭐 1년 조금 넘게? 1년 횟수로 한 넘게. 1년 정도. 네. 잠깐 다니다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고향으로 거예요?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와서 학교 생활을 좀 하다가 일반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범대학으로 간 거죠. 사범대로. 네네네. 사범대면 그러면 뭐 악기를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으로. 음악학과, 네. 체육 예등학부 음악과하고 체육과가 나뉘어지는데 제가 음악과로 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으니까 진학을 해서 4년 정도 공부를 하고 네, 교사를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탈북을 한 거죠. 그래요? 그 대학교 4년 동안은 뭐 어떠셨어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마 제일 화력을 많이 했던 게가 대학교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즐겁게 다니셨어요? 네, 대학은 진짜 즐겁게. 어릴 때는 딱 폐쇄가 된 공간에서 그렇죠. 살았고요. 그리고 대학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 간부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급에 반장 있고 그런 건데 북한은 소대장 이렇게 부소대장 다 군대식이에요. 군대식용으로. 네. 군대식이에요. 그래서 뭐 연대장, 대대장 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급을 책임지는 사람은 소대장이에요. 근데 소대장은 대부분 남자가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음악가다 보니까
여자만 25명이고 남자가 3명이었어요. 근데 남자 3명이 다 제대 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삼촌들, 막 10살 그렇지, 이상씩 10살 오빠, 이상, 네. 그런 사람들이라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 아저씨들은 그냥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막 놀러 다니고 제가 부소대장들이 기본 내무적인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이제 간부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뭐 연대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도 되게 잘 지냈고 이제 교도대라는 데도 있잖아요. 북한은 대학을 졸업하려면 이제 대학 2학년 때 꼭 교도대를 가야 돼요. 현역 군인들과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많이 거기 들었어요. 가서도 이제 군 제식도 제일 잘했고요. 와. 나는 네 거기서 이제 대단하시다. 대학교 생활이 가장 이제 저에게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막 뭐 설미랑 친구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기분 인기 좋았던 많으셨구나. 네 완전. 남자들한테도 인기 인기 많고.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가장 행복했던 네 시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제가 대학 생활이 대학- 아닐까. 그러니까 저의 존재감을 알았고 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어지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지냈어요. 계속 공유만 하다 보니까 아기 때는 내가 내 취향이 어떤지 나한테 리더십이 있는지 내가 이야기를 잘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학에 가면서 그게 성인이 됐잖아요. 그 사회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조직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북한의 조직 생활이 사실 힘든 건데 저는 그 조직 생활이 재밌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이제 닦인 생활을 해서 그랬나 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공부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잘 대학은 정말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되게 잘 지냈고 근데 대학 때 이추 안 지는 게 대학 1학년 때 이제 공연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에는 제가 이제 특기 시험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네. 아코디언 너무 잘해갖고 그냥 학장이 보고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해서 했는데 40명 중에 저희 학교 40명 중에 저 혼자 대학 갔었어요. 이야. 근데 갔었는데 막 연주로 들어보고 공부를 못하는데 첫 시간이 영어 시간인데 저 이치환주인데 마이 유니버시티라는 지금도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나의 대학 생활이라는 그거를 지금 배워주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뭐 It is half past 7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이걸 한국어로 써서 It is half past 7 in the morning. 그래서 number of young student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막 하는데 막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저한테는 막 노래만 하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막 할 때 막 한글로 막 it is half past 7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써가지고 매주 한 번씩 있는데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딱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본문 외운 거 한번 해봐라 이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 이름이 돼서 딱 일어났는데 제가 문장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글로 다 써놓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한 페이지를 한글로 다 외워가지고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서 쫙 한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너무 놀란 거예요. 잘한다고. 너무 달달달달달달 너무 잘 잘 외웠다. 외웠다. 그 저를 영어 과목 책임자를 딱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꽃길이구나. 나 제일 힘든 게 영어였는데 이제는 내가 과목 책임자니까 시험 잘 안 봐도 나 A+, 한국에서는 A+고 북한은 5점 만점이에요. 과목 책임자가 책임자면은 되면 책임자가 이제 되면 5점 점수를 주는 제일 주는 높은 거군요.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완전 꽃길이네. 그래갖고 앉아 있었는데 다음에 연습 문제를 좀 풀라는 거예요. 예, 뭐가 이렇게 영어에 준비 못한 네모카시. 거? 준비 하나도 안 한 걸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나오라 해서 어쩔 수 없나 이거 뭘 써야 되는지 배가 아프다고 들어왔어요. 지금 그때가, 그리고 도대체 어디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갖고 솔직히 제가 이제 그 노트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글로 써서 제가 외웠는데 이야.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영자도 모릅니다. 아기 때부터 공연만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사회생활 모른다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알았다고 그냥 하라더라고요. 영어 책임자가 비밀 해주셔갖고 네. 아직도 저희 1학년에 없어져요, 영어가. 네. 음악과는 이제 전공 음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1년만 하고 이제 안 1년만 배우면 안 된다? 배워야 돼. 네. 그것도 매주 한 번씩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영어 엄청 잘하는 엄청 거예요. 잘하는 거야. 이야, 좀 참 그래도 재밌는 대단하세요. 추억들이- 네네네. 그거를 풀로 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요. 한글로 써가지고. 네. 참.
자, 이제 그렇게 행복했던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시고 이제 교사가 되시네요. 음악교사. 네. 네, 교사 생활은 중학교에서 3개월. 네. 많이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으셨어요? 아니, 그 일찍이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교사를 하면서 지금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초등학교, 저기 행신초등학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할 때마다 이제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든 방송을 하든 입을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애들한테는 막 이제 교수 안에 나와 있는 거짓말만 했던 거예요. 뭐 저는 본 적도 없지만 북한은 교수 안대로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수 안에 뭐 남조선은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뭐 이제 미국의 식민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그렇게 해놓고는 거지들이 산다고 애들한테 강의해놓고 저녁에 꽃보다 남자 막 드라마 보고 있고 제가 막 이중성인 거예요. 너무나도. 아, 그러면 교사하는 그 시기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아니 시작하신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드라마는. 그렇게 잘 사셨으니까. 드라마는 중학교 때부터 가을 동화부터 시작해서 꽃보다 남자까지 거의 다 본방 다 사수하고 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보면서 네, 다 이제 한국에 대한 게 이제 계속 이제 눈만 뜨면 아, 재수 없어. 나 왜 여기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니 본방사수라는 건 한국에서 나오는 걸 즉시 네. 봤다고요? 즉시는 못 봤고요. 그러니까 아니고, 나왔던 것들을 다 본 거죠. 아 거의 거의 그때 한 거의, 부도 놓치지 않고 거의 다 봤어요. 드라마들을.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를 봤으면 꽤 오래 전부터 언젠가는 탈북하고 싶다거나 그런 아니 탈북을 하고 싶어서 아빠에게 이제 저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를 보고 탈북을 하려고 아빠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좀 셌으니까 아빠가 훅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아빠 나 만약에 저기 한국에 태어나면 막 여자도 운전하더라 막 이러면서 미니스커트도 너무 예쁘고 막 저거 막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런 말 다시 하면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렇게 막 혼나잖아요. 큰일 나죠. 집안이 이제 다 이제 좀 그냥 이제 어디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집안이 좀 이렇게 좀 높은 직위의 아빠가 있다 보니까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래서 제가 이제 꿈도 못 꾸고 있다가 결국에는 탈북을 한 이유는 그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되게 잘 나가고 계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49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44살이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암이 오신 거예요. 그때는 암이 안 왔고 다른 간경화 같은 게 왔어요. 네. 그런 게 와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으로 이제 돌아가서 갔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너무 힘든데 그때 제가 북한을 알게 된 거예요. 막 제일로 막 잘 살고 대학교 갈 때도 제일 좋은 자전거에 제일 좋은 가방, 제일 좋은 신발은 내가 항상 들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내 위치는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딱 이제 아파서 딱 떨어지니까 이 한국은 이제 공무원 하다가 떨어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연금 같은 거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1푼도 없고 그때 세상을 알게 됐고 밖에 나가보니까 쌀값이 그렇게 비싼 걸 그때 알았어요. 다 뇌물로 받아 먹다 보니까 이게 뭐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조차를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세상을 알아버리게 됐는데 저는 그 세상을 보면서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막 잘 먹고 잘 살 때 몰랐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쓰러져서 이제는 우리 가족을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난 나라에서 다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았죠. 사회주의 체계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아버님이 연금 같은 게 660원이 나왔어요. 660원이면 사탕 6알이에요. 근데 그 660원에서 당비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160원이 남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제도지? 이게 도대체 이게 숫자에 맞지 않는데 국민들이 그래도 장군님 만세를 부리며 산다는 게 저는 그 순간에 그냥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아빠가 딱 돌아간 다음에 시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그제야 거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지 이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나랑은 이제 계급이 틀려. 나랑 출신 성분이 틀려서 쟤네하고 나는 같이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뭐지? 이 사람들 다 바본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도대체 막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나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막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나라에서 쌀 한 토리를 먹어보지 못했는데도 그 체제가 만들어놓은 그 감옥에서 그냥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44살에 그렇게 네, 직업을 놓게 된 거죠. 집을 넣게 되고 그럼 들어오는 게 한 개도 하나도 없어져.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설미 씨가 그때부터 학교 저는 교사할 때예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아, 대학교 이제 거의 뭐 후반이겠네요. 아니, 후반이 아니었어요. 후반도 아니고. 들어갔을 때예요. 제가 대학교 어머. 들어가자마자 잘못되셨구나. 아빠가 이제 딱 쓰러졌고 쓰러지시고. 저는 그때 대학으로 그래서 지금도 대학 생활이 계속 눈에 그리운 게 대학을 어떻게 다녔냐면요. 오전에는 공부를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코디언 레슨을 시작을 했고 아, 애들 막 다니면서 레슨하기 시작하다가 방학이 되면 저희 고향 나선에 가서 이제 저희 사범대학이 청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향 나선에 가가지고 청진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청진에다가 내다 놓고 그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머.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고 가족을 부양을 했어요. 아버지까지. 설미 씨가.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 때 가져다가 짐을 엄청나게 가져와요. 그러면 그게 저희 나선 쪽이 이제 바닷가 쪽이라서 어망 이렇게 바다에 필요한 것들이요. 거의 배로 붙였어요. 중국 애들이 100원에 가져오면 200원씩 청진에 팔아도 줄을 서서 사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사가지고 청진 장마당, 수남 장마당이라는 데 제가 쫙 뿌려요. 이제 먼저 그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다가 다 뿌려놓고 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수업이 딱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수남 장마당 한 바퀴 쫙 돌아요. 파란 것만큼 돈을 걷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져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갖고 가져오는 차편에서 버스에서 짐을 받아서 또 뿌리고 이렇게 하면 수업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다 이렇게 딱 책상 밑에 돈이 있어요. 북한 돈. 그거를 세는 거예요. 이거 묶어놓고 이거는 무슨 값,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이야. 아니 누구 도움 없이 그냥 혼자 네, 혼자서. 생각해서. 그때는 성인이니까. 왜냐면 집이 나선이니까 모든 물건이 중국에서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북한 경제, 지하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빠삭해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더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총장, 뇌물로 제가 다 매수를 했었어요. 이야, 아니 그렇게 공주처럼 꽃처럼 자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딱 대고 엄마 집에 돈이 얼마 있어? 했더니 어머니가 180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한 몇십만 불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돈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빠가 구시구시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 살고 이렇게 가져와 살고 하니까 북한의 간부는요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그냥 빈 껍데기. 딱 이를 넣는 순간에 뭔가 없어요. 북한에 뭐 보험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을 믿을만해서 거기다 적금할 데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집안의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빠도 네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어날 줄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앉아 울지 않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그러니까 1학년 들어올 때 저희 집이 제일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거기서는 피아노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저택도 크고 하니까 한 번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해수욕을 하고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가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막 크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되게 잘 사는 집안의 애다. 근데 그 자존심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힘든 척을 안 하고 이제 제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오후에는 오후대로 장사를 계속 보이지더들하고 다 짜고 라선 씨 뭐 다 짜고 제가 돈을 들여보내면 걔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제가 직접 뿌려서 돈을 걷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그 제가 소비하던 거는 그냥 유지를 하면서 졸업을 했고 이제 아빠까지 이제 마지막 보양까지 어머니도 아직도 저희 어머니 뭐 장사란 걸 모르고 보양 다 해드렸고 했는데 지치더라.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그렇죠.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해야지 내가 정신 전력을 다 해서 가족을 이끌어 나가던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딱 하니까 그때 저한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제가 엄청난 돈을 날려먹었어요. 왜 날려먹었냐면 오징어 아시죠? 네. 오징어를 청진해서 나선에서 들여가는데 오징어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A급 오징어를 북한은 낙지라고 하는데 그 오징어를 제가 계속 이제 보냈던 거예요. 중국 쪽에다가 보내는데 중국 대방이 이제 받아서 팔고 이랬는데 8월 15일이면 방학 때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직접 제가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8월 15일에 이제 한 1톤 정도 되는 1톤 정도를 사가지고 청진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1톤이요? 1톤. 네. 그거를 트럭 하나 가득 트럭 하나, 네, 트럭 하나를 채워가지고 마른 오징어 1톤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라선까지 들어오려면 도의부 초소 4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대 초소에서요. 제가 장사하고 있다는 게 얘를 언제 한번 잡아야 된다. 왜냐면 청소년이 장사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청년동맹원이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동맹이란 조직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청년동맹 애들이 저를 잡으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를 데려다가 조사를 시켰는데 조사를 뭘 잘못했니? 그래서 제가 내가 뭘 그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매일 내라고 해요. 돈을 매일 내라고 해요. 대학교에서 매일 돈을 내라고 하지. 아빠는 아프지. 집에 돈 들어오는 건 없지. 내가 지금 벌지 않으면 아빠 엄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너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자라가지고 좋은 학교 다 나와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장사나 하고 비사회주의 항생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 쓰라니까 쓰자 했는데 문을 걸어놓고 나갔는데 8월 15일에 갑자기 소낙비가 왔어요. 그날에. 해가 쨍쨍쨍쨍 나다가 소낙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트럭에 있는 오징어가 A급이면 분이 하얗게 나야 돼요. 그 하얀 그 분물이 빗물에 다 씻겨갖고 뚫렁뚫렁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마당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문을 그게 돈이잖아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내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들이면요. 네. 400만 원이 남고 6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C급에서 C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A급에서. A급이 10,000원이라면 C급이 6,000원, 4,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엄청난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산 돈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점심에 밥 먹으려고 하고 한 명도 없고 문을 다 걸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제 손톱에 피가 다 날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 창문을 어떻게나 열고 나가서 뭐라도 뒤집어 놓으면 조금이라도 살아남지 않을까 했는데 비를 딱 막는데 비가 그냥 막 내리다가 비가 한 40분을 내렸어요. 소낙비가. 그리고 쫙 그치고 해가 쫙 났어요. 근데 그때 종신이 다 핀이 나갔다는 거 있잖아요. 핑 돌더라고요. 이게 내가 큰 돈인데.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내 돈도 아니고 절반 이상이 다른 청지 사람들이 나보고 좀 팔아달라고 준 거였단 말이죠. 미리 준 거여서. 그게 서류가 다 있었어요. 저한테. 네. 누구한테서 얼마 받았고. 그러고 제가 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문 열고 내가 막 달려들였어요. 막 족대미를 달려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 저 낙지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 막 그랬더니 이 미친년이라고 왜 이러냐고 해서 제가 그 서류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 가격에 빨리 받아와. 나는 더 붙이지도 않겠으니까 청진에서 샀던 가격만큼 저거 만들어놔. 그러니까 뭔 개소리 하냐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찢고 그 마대를 찢었더니 100% 분이 싹 다 빠지고 물에 다 젖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막 통곡을 막 하며 울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보고 왜 저러지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상태로 빨리 수분이라도 날려버려야 C급이라도 판다. 아니면 썩어서 돈도 안 된다. 이래서 한 50명 분이 들어와가지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 마당에 들어와서 다 뜯어가지고 다 말려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C급이라도 네가 돈을 받아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울면. 근데 제가 그 1톤을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1톤인데.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졸업말기에 겪으면서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 나라 이거 완전 이게 무슨 나라에서 일하면 돈도 안 주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장사하는데 사회주의 체제라고 자본주의 문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지들은 자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매일 돈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무상교육 한다고 하면서 돈 내라 그러고 무상치료 한다고 병원에 가면 약도 없고 돈 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막 세상에 이게 정말 너무 잘못된 세상에 내가 재수없이 태어났구나를 그때 확실하게 이제 제가 경험하는 시기가 됐고 그때 아예 돌아섰어요. 제가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 180도 돌려진 상태에서 이제 대학을 힘들게 졸업을 하고 이제 아빠가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때 저 벌써 중국으로 갈 생각을 벌써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하면서도 제가 이 땅이 아닌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래서 네. 이제 좀 그 루트를 많이 알아뒀죠. 미리 알아둬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탈북하기 전에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얘기 못하죠.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떠날 때 아빠가 되게 아프셨는데 아버님이 너무 몸이 이제 열악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날이 좀 제가 따뜻할 때 떠났는데
그래도 이제 속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일어서시는 거예요. 아빠 원래 못 일어섰는데 일어서시더라고요. 그걸 어디 가냐 해서 친구 할머니가 아파서 내가 잠깐 병간호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아빠가 아빠보다 더 아프냐고 그 친구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놔두고 그리고 아빠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진짜 한 1년 정도 못 일어나셨는데 그날 막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에 바래주시면서 조심히 갔다 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다. 편지를 써놨죠 제가. 편지를 써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중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거 그래서 나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고 숨이 너무 막히다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때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가족도 지키고 그때 제가 즐겨봤던 책이 우리 현대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책이 북한에 나왔었어요. 정 회장님에 관련한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되게 책이 다 막 낡아 떨어진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고 있었는데 원래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1.4.5태 때 오셨던 분이잖아요. 네. 한국으로.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는 그거 범죄자거든요. 북한에서 다 이제 계급으로 나눌 때 적대 계급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돈 많고 성공하니까 김정일이랑 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힘이 없으면 아빠한테도 썼어요. 아빠의 권력으로 내가 여태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뼈가 없는 그런 권력은 뼈가 없잖아요. 아빠가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게 없고 내가 고생을 안 하던 고생을 한 번에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나라에서 성공을 하자니 너무 조직이요 사상이요 나를 발목을 너무 잡으니까 사상이 나빠서나 장군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썼어요. 북한에서 다 올 땐 다들 그래요. 장군님 싫어서가 아니고 나는 좀 더 중간 딸의 놈들이 나쁜 것 같다. 네. 장군님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면서 꼭 성공을 해서 올 때까지 아빠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썼어요. 그 내가 꼭 내 성공이 뭐냐면 돈 무조건 많이 벌어서 정주영 회장님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그만큼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꿈도 야무지지. 그래갖고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젊은 여성이 그때 22살이잖아요. 네 22살에 그래서 나와서 아마 그때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탈북이 되게 7년에 거쳐서 한국에 그때 2006년도에 나와서 한국에 2014년도에 7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을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북한에서 지금 제가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 22살 젊은 나이에 2006년도에 그때는 한국행은 마음에 없으셨어요? 중국에서 무조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가족을 돕고 이 생각만 중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북한에 가려고 했던 거죠. 다시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1, 2년에 거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범죄까지도 무모할 수 있는 많은 돈을 벌어서 북한에 기증을 하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나라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 그때는. 이야, 힘을 키워서 다시 힘을 키워서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탈북을 했던 거죠. 첫 탈북할 땐 마인드가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22살 2006년 그 계절은 언제였어요? 제가 탈북할 때요? 네. 탈북할 때가 가을 지금 이 계절입니다. 가을에 10월. 첫 탈북. 네. 강을 건넜을 때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북한을 벗어나는 살얼음이 거잖아요. 쪘었어요. 살얼음 칠 때. 제가 있던 전거리 교화소도 10월 20일에서 22일에 첫눈이 내리는데 그 살얼음이 져 있어서 제가 10월 말일 이때 넘었는데 두만강을 넘었는데 탁 들어섰는데 살얼음이 스르륵스르륵 하는데 다리가 다 얼어가지고 내가 걷는지 모르면서 발이 다 얼은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서 딱 승용차에 타니까 이제 쫙 녹더라고요. 여기 살얼음이 같이 바지가 꽉꽉해졌던 그 기억이 나요. 브로커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신 거죠. 브로커는 다 미리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죠. 해놓고.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래 돈도 다 준비를 미리 했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주고 넘었어요. 돈을 주고 이제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중국 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뭐 넘으면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지매를 팔진 않겠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 주고 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를 이제 인신매매로 팔아야 되는 거였지. 근데 저는 모르고 넘었던 거죠. 그러니까 꿈은 되게 컸는데 중국 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런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중국 땅을 넘어도 꿈을 이룰 수가 없고 중국 땅에서 누가 나를 죽여서 사거리에다 내놔도 내 지문이 하나 없잖아요. 여권 하나 없고 제가 어디 가서 죽어도 누구도 제가 어디서 죽었다는 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TV에서 뭐 어디 영국 쪽으로 갔던 뭐 차에서 39명이 냉동차에서 그거 보면서 제가 또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북한 사람은요. 네. 비버벌경하다 두만강 물에 빠져 죽거나 중국에서 차에 끼어 죽어도요. 그게 북한 사람인지 모르고 뉴스 한 통화도 안 나와요. 누군지 조사도 그 몇십만 몇백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었겠는데 단 한 명도 탈북자가 북한을 이탈을 하다가 죽었습니다라는 뉴스가 한 통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을 넘고 제가 보니까 태어난 게 재수없는 데서 내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땅에서 태어나고 무슨 꿈을 꿨을까?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북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죄가 돼서 오면서 별난 정말 그 힘든 고통을 다 겪지만 누구도 북한 사람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해주고 동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뉴스 하나 중국 애들도 절대 북한 사람 가다가 그런 거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네. 또 이제 탈북했던 가정에 제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또 제가 북송이 되게 되잖아요. 북송이 돼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정말 힘들어서 탈북했던 사람들 저처럼 돈 벌겠다가 아니고 네.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서 생존하고 딱 결탁이 돼서 탈북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때의 마음을 붙인 거예요. 그 나중에 한번 북송돼서 북송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도대체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들여다보니 북한 저 생지옥 그리고 또 그 생지옥에서 정말 생지옥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왜 왔어요? 언니 왜 탈북했어요? 물어보면 내 새끼 굶겨 죽었어. 내 남편 죽어가지고 내가 땅 파가지고 그 남편 시체를 묻고 이러다가 내가 죽고 싶어서 두만강물에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더라는 거죠. 살아서 나가면 마음이 안 아프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마음 없는 나라에서 충성 만세하기보단 차라리 가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또 이제 2번, 3번 탈북해서 하게 결국 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탈북해서 바로 인신매매가 되셔가지고 결국 그때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네네네네. 중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때 중국 생활은 첫 번째 북송 되기까지의 중국 생활은 그래도 어떠셨어요? 중국 생활이 뭐 처음에는 막 죽으려고 했죠. 얼굴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결혼을 하라니 그게 이제 처음엔 상처가 됐는데 그게 또 이제 사람이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몰라도 서로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대해주는 진심적인 행동, 저는 또 그분들을 이용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면 북한 중국 와서 막 돈을 버는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북한에 지금 아버지는 그냥 아프고 계시니까 빨리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중국 땅 어디 가서 죽어도 누구도 눈물 흘려주지 않을 상황이고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친한 척을 했던 거죠. 막 어머니 막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했더니 이분들께서 정말 막 돈을 막 북한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북한에 저는 와서 3개월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도착해서 3개월부터. 그러니까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제 탈북의 기본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었어요. 내가 팔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도 이제 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막 정이 되게 두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는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 인간적으로 되게 가까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되게 행복하게 좋으신 분들을 제가 또 만났던 거죠. 또 안 좋은 분들을 만난 분도 계시지만 저도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솔미 씨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아니 줬기 때문에 아니 저는 마음을 열었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는 처음에는. 이용을 해야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짜증내고 내가 눈물 흘리고 눈물바다 흘려봤댔자 집안의 분위기나 안 좋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봤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행복한 척 했는데 행복한 척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근데 그때 지금 같이 사시는 따님을 낳은 거죠. 낳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따님을 낳자마자
네, 북송이 됐죠. 북송이 첫 번째 북송이 엄마만 혼자. 네, 저만. 네. 어떻게 누가 뭐 신고를 했나요? 신고요. 어머 마을 사람이. 네네, 동네에서 다 신고를 하면 이제 또 이제 포상금이 나와요, 중국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못 겪을 것들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방송 활동을 안 했어요. 북한이 무서워서. 북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무서웠고요. 방송 활동을 감옥까지 생활을 했던 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무섭고 계속 무섭고 차 탈 때도 한 바퀴 내 차를 주위를 돌고 계속 그랬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제 막 무서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쥐고 나가서 싸워서 죽은 사람들보다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계속 가도 어차피 뭐 한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뭔가 사명감을 내가 거기서 살아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거를 내 눈에 다 담고 왔고 지금 기억을 알고 있을 때 좀 더 젊어 있고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을 때 내가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해주면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이제 우리 동포가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나의 민족이 저기서 저 개고생 현재 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현재 지금 저 만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온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안 해주면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역사를 써야 되겠어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역사고 스톱시켜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막 어떤 때 막 TV랑 보면 막 아프리카 어린들의 불쌍한 거 나오면서 이런 거 보면 그때 저 TV 안 봐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저 아프리카는 자유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진 찍을 수 있고 외국인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 나라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다 김일성 족속이 다 박탈을 해버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내 가족이 지금 저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막 맹렬하게 털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많이 걱정은 되긴 해요. 제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는데도 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할 바에는 온전히 하자. 내가 눈을 바로 뜨고 정문이를 내다보면서 똑바로 북한 얘기를 하자. 내가 겪은 것만 확실하게 얘기해주자. 그럼 저놈들도 무서워서 우리만 못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온전히 하자.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유튜브도 시작하신 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딸 태어난 지 몇 개월 때? 한 달짜리요. 아이고, 어떡해.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달짜리. 아휴,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북송되고 처음으로 북한 땅에 다시 가는 건데 죄인으로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쉽지나 이제 하라면 다시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몸 상태도 이제 애를 젖을 막 먹이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젖을 끊지도 못하고 가다 보니까 가는 그러니까 도중에 다 불어 나오죠. 있고 맞아. 막 젖어 있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없고 네, 뭐 좀 힘들게 갔어요. 아무 준비 못하고 그냥 아무 준비 끌려간 없이 거죠. 그냥 있다가 경찰차가 와서 그냥 가다 보니까 돈 1원 중국 돈 1원 챙기지도 못하고 인사도 옷 못하고. 여벌도 인사도 못하고 옷 여벌을 가지고도 못 떠나고 자그마한 가방에 이제 소지품 같은 게 들어간 여자 백 같은 거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러고 그냥 옷을 입은 채로만 이렇게 몸도 회복이 안 됐을 것 네, 같은데 몸이 회복이 안 된 한 상태에서 달인데. 네 그러고 갔죠. 아휴, 정거리에서 또 5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거리 겪어 오신 분들이 그래도 여기에 많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한 네. 32명 정도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여자분들만. 네. 여자분들만. 네. 정거리 투사들 막 이런 투사들. 투사들이라고 이제 네. 여자 정거리 교도소에 음. 교화소에서 오신 분들이 살면 한국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정거리에서 아예 안 살고 올까봐 내가 안 살려내보낼까봐 걱정입니다. 네. 살면 더 오시더라고요. 네. 요 정거리 이야기는 좀 잠깐 쉬셨다가 후반에 네.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거리 32분 지금 한국에 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럼 감옥에서 서로 다 알고 알고 지내신 지냈던 분들인가요? 사람들이 한 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잘 몰라도 이제 반이 틀리니까 얼굴 보면 또 다들 알죠. 네. 5년을 지내고 한국에 오신 지 5년이잖아요. 그 기간만큼 정거리에서 지내셨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이 2019년인데 제가 네. 2009년도 지금으로도 10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입사를 했죠. 잠깐 쉬셨다가 그러면 전거리 교화소에서 5년 얘기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